자, 이번 13강은 그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인데, 화학 반응을 통해서 생명체가 이제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내가 땅콩을 하나 먹었어. 땅콩을 먹었어. 그러면 땅콩에 그 땅콩에 지방이 많죠. 지방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그 에너지, 땅콩에 있는 에너지를 내가 땅콩을 먹었으니까 땅콩에서 에너지를 끌어내야지 내 생명 활동에 쓸 수 있죠. 땅콩을 먹어서 내 심장이 뛰어. 내가 뭐 걸어 다닐 수 있어. 말도 할 수 있어. 뭐 공부도 할 수 있어. 뭐 친구랑 뭐 놀 수도 있어. 이렇게 땅콩에 있는 에너지를 끌어내서 생명체가 어, 내가 즉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음, 땅콩에 있는 에너지를 여기 잠깐 이 내용 먼저 보면 요거 땅콩입니다. 땅콩. 땅콩을 철사에 끼워 가지고 연소를 시켜. 연소는 이제 불에 태우는 거죠. 불에 태우면 땅콩에 지금 들어있는 에너지가 지방, 이게 화학 에너지로 상태로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걸 태운다는 얘기는 연소시키면 자, 산소 필요하죠. 그 다음에 CO2랑 뭐 수증기 형태의 물 이것도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 형태로 있는 이 에너지를 어, 열과 빛 음, 에너지로 끌어낼 거야. 그쵸? 그러면 어쨌든 땅콩에 있는 지방 형태로 되어 있는 에너지를 나는 열과 빛 에너지로 끌어냈어. 그럼 사람도 땅콩을 먹으면 자 사람이 땅콩을 먹었어. 이게 사람 얘 뱃속에 지금 땅콩 있는 거예요. 땅콩 먹었어. 그러면 호흡을 해. 산소 들어가. 그래서 땅콩의 지방 형태로 있는 에너지를 내가 끌어내 갖고 내 심장도 뛰게 해야 되고 나 움직일 수도 있게 해줘야 되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끌어낼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했지? 연소니까 땅콩의 발화점 이상의 온도로 태워야겠죠. 그러니까 땅콩에 불을 붙여야 되겠죠. 그래야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땅콩의 지방 형태로 들어있는 에너지를 열과 빛 에너지로 바꿔서 끌어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러면 이제 사람이 먹었어. 그럼 여기 먹은 땅콩에서 에너지를 끌어내려고 땅콩 먹은 다음에 얘처럼 뭐 불을 붙일 수는 없잖아. 그럼 나도 타 죽는데,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러면 땅콩에 있는 에너지 내 뱃속에 있으면 끌어낼 수가 없네. 여기 땅콩의 지방 형태로 들어있는 에너지를 끌어내려고 발화점 이상의 온도로 즉 고온으로 가열을 해준 거잖아요. 그래야 이렇게 열과 빛 에너지로 나오니까 즉 불에 타니까 어, 그러면은 그럴 순 없어. 땅콩을 먹은 다음에 땅콩에 있는 에너지를 끌어내려고 내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수는 없어. 어. 그래서 체온 정도에서도 땅콩의 지방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끌어내서 내 생명체가 이용을 하려면 낮은 온도에서도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먼저 활성화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활성화 에너지의 뜻이 뭐냐면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입니다. 최소한의 에너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그러니까 땅콩에서 지방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거를 내가 끌어내려면 최소한의 그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온, 뭐 땅콩의 발화점 이상의 온도 이 정도를 해줘야 되는데 사람 몸속에서는 그렇게 고온으로 해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면 어 낮은 온도에서도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사람 몸속에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쭉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온 정도에서도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나갖고 땅콩의 지방 형태의 에너지를 사람이 쓸 수 있는 이제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효소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효소는 뭐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화학 반응을 일어날 수 있도록 낮은 온도에서도 해주는 거다. 효소가 그렇게 알면 되고 그리고 이거 세포 호흡하고 그래서 이제 연소하고 비교를 하면 세포 호흡은 자 땅콩 먹은 다음에 한 3-4시간 있어야 완전히 다 그 땅콩에 있는 에너지를 내 생명체가 필요한 그런 뭐 ATP 형태의 에너지나 이런 걸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천천히 단계적으로 진행이 된다. 근데 연소시키면은 이거 땅콩 철사에 끼워 갖고 태워 보면
한 2, 3분 정도면 다 탑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한 번에 확 반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너지를 한꺼번에 방출을 한다. 그에 비해서 세포호흡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천천히 에너지가 각 단계마다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방출이 된다. 그 내용. 그러니까 어쨌든 공통점은 뭐 산소가 들어가, 산소 필요하죠. 이산화탄소랑 물이 나와, 에너지도 나와. 땅콩에 저장되는 에너지를 이제 생명체가 쓰는 거죠. 이 에너지가 방출되면 그거를 사람이 이제 쓰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명체 내에서 화학 반응이 쭉 일어나는데 이제 그 내용을 다 통틀어서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다 통틀어서 물질 대사라고 하고 물질 대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동화하고 이화. 어, 요게 나중에 막 이제 그 시험 보거나 하면 용어가 동화, 이화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거 둘 중에 한쪽만 정확히 좀 외워 놓으세요. 어, 그래서 동화는 에너지를 흡수해 갖고 작은 분자를 이제 큰 분자로 또 뭐 어떤 책에 따라서 뭐 저분자를 고분자로 이렇게 표현한 책도 있고 한데 하여튼 요 작은 분자를 큰 분자로 얘를 뭔가 합성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 그런 게 다 이제 동화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광합성. 그 식물이 하는 광합성. 식물은 이산화탄소랑 물을 이용해 갖고 빛에너지 태양으로부터 빛에너지 받아서 어떻게 해요? 포도당을 만들어 놓죠. 그러면 CO2랑 H2O보다는 포도당이 큰 분자잖아요. 이거 C6에 H12에 O 6개가 포도당입니다. 얘를 만들었어. 그런 게 다 동화. 근데 이제 이화는 뭐냐면 자 내가 그 포도당을 먹었어. 뭐 동물이 포도당을 먹었어. 그걸 먹고 거기에서 호흡을 통해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얻고 생명체는 에너지 얻고 노폐물로 CO2랑 H2O가 포도당이 분해돼 갖고 CO2랑 H2O가 나가게 되죠. 이때 에너지를 방출한다. 얘가 분해되면서 그런 걸 이화다 이렇게. 그래서 세포호흡, 뭐 소화 이런 것들이 다 이화다. 그리고 동화에는 광합성, 그다음 단백질 합성. 그 전 시간에 배웠었죠. 단백질은 아미노산들이 어, 펩타이드 결합을 한 거가 단백질이죠. 그래서 단백질 합성 이런 것도 작은 거를 큰 분자로 바꾸는 거니까 동화에 속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물질 대사의 뜻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고 그때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뒤따르고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화학 반응 속도를 좀 이렇게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낮은 온도에서도 체온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도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갖고 일어나야 되게 도와주는 그 효소가 꼭 필요하다. 물질 대사에는 효소가 꼭 필요하다. 이 내용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여기 촉매 그 생체 촉매라는 말이 이게 효소하고 같은 말이고 그냥 촉매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생명체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거죠. 이건 집에서도 뭐 간단히 해볼 수도 있는데 집에 소독약 있을 거예요. 뭐귀 뚫은 여학생들은 알던데 소독약이 두 가지 있죠. 일상적으로 흔히 쓰는 게 왜 빨간 약하고 그 이제 물 같은 거 과산화수소. 빨간 약은 그 아이오딘이나 칼륨 이제 그거고 그거 말고 과산화수소라고 있어요. 과산화수소. 얘가 화학식은 H2O2 얘인데 약국에 가면은 조그만 거 뭐 한 500원에서 1000원 정도면 살 수 있어요. 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집에 이제 그 뭐야 약통 같은 데 보면은 모르면 엄마나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집에 소독약 뭐 있냐고. 그러면 아마 이게 있거나 빨간 약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 약국에 가갖고 과산화수소 작은 거 한 병 주세요. 그러면 한 1000원 정도면 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걸 사다가 집에 감자가 있을 거예요. 감자. 집에 감자. 그러면 과산화수소 얘를 갖다가 감자. 자, 감자에는 그 효소 이름이 카탈레이스. 이건 이제 촉매라고 할게요. 사람 몸 속에 그 혈액에도 이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칼에 비었어. 그러면 과산화수소 이렇게 뿌리면 어떻게 돼요? 뭐 거품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게 얘가 분해가 돼갖고 산소, O2 기체가 나오는 겁니다. 음, 그래서 얘가 이제 촉매 역할을 하는 거고 과산화수소수가 H2O2가 촉매 때문에 분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촉매가 없으면은 과산화수소 그냥 이런 데 한 방울 떨어뜨려 놓으면은 얘가 그냥 그대로 있어요. 아주 천천히 H2O2가 물하고 O2 산소 이렇게 해서 이제 산소가 보글보글 나오는데 뭐 개수를 맞추면은 수소 4개, 산소 4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요. 반응이 굉장히 천천히. 근데 여기다가 이제 촉매를 딱 넣어주면 이게 굉장히 빠르게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파는 과산화수소수는 거기다가 이 반응이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촉매를 넣으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거고, 이 반응을 느리게, 그러니까 화학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는 이제 정촉매라 그러고, 느리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건 이제 부촉매라고 하는데, 실제 과산화수소수 약국에서 파는 거에는 부촉매를 넣어 놓습니다. 왜? 얘가 이렇게 분해가 되면 천천히 분해가 된다고 했잖아요. 정촉매를 넣으면 빠르게 분해되는 거고, 그래서 부촉매를 넣어서 팝니다. 이게 저기 뭐야, 산소로 빨리빨리 이렇게 분해 안 되게 하려고,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하려고 부촉매를 넣어서 과산화수소는 팔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화학 반응 속도를 촉매는 이렇게 변하게 하는 거, 그거가 이제 촉매다. 그리고 사람 몸 속에 있는 촉매를 우리가 이제 효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소화효소 이런 거 많이 알고 있을 텐데, 뭐 녹말을 소화시키는 그 입속에 침에 있는 거죠. 아밀레이스. 뭐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이 위에 있는 뭐 이제 펩신 이런 것들이 다 소화 효소다. 그래서 이제 효소의 작용과 활용해 갖고 활성화 에너지 요 얘기는 아까 앞에서 했고, 화학 반응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그래서 이제 이거 그래프 두 개가 있는데, 먼저 더 쉽게 설명을 하나 해주면, 자 여기서 여기 언덕이 있어요. 언덕이 있고 얘가 공을 뭐 골프채로 공을 빵 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로 딱 넘길 거야. 여기에 이제 그 홀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높이 붕 띄워서 이렇게 넣어야겠네요. 그쵸? 일단 여길 넘어가야 되니까 요만큼의 언덕을 넘어야 되니까. 그런데 힘들죠. 언덕 넘기 힘들어. 만약에 뭐 여기 고도가 한 50m래. 그럼 넘기기 힘들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터널을 빵 뚫었어. 터널을 빵 뚫으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만 나는 톡 치면은 여기는 쉽게 또로로 굴러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터널을 이렇게 빵 뚫은 거, 요런 게 이제 그 촉매 역할이다. 정촉매, 촉매 중에서도 정촉매. 사람 몸속에 있는 이제 효소. 그래서 어, 요거를 이해를 하면 이제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얘를 갖다 공을 빵 쳐가지고 일로 넘기기는 힘들어. 왜? 이 언덕 빨간 거 넘어가야 되니까. 근데 터널을 뻥 뚫으면 공을 톡 쳐서 요까지만 들어가면, 그러니까 요만큼만 쳐주면 되는 거죠. 요 높이만 올라갈 수 있게끔. 그럼 더 빨리빨리, 더 빠르게 이제 공을 넘겨서 홀에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했던 거로 보면, 자 땅콩이 갖고 있는 에너지 만약에 뭐 100이라고 할게요. 지방 형태로 갖고 있는 에너지. 근데 요만큼이 이게 이제 뭐가 되냐 하면 활성화 에너지가 되겠죠. 이만큼을 에너지를 넣어줘야. 그러니까 땅콩이 불 붙이면은 이제 요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가 가해지니까 땅콩이 불이 붙어갖고 땅콩이 휙 해서 화학 반응 일어나갖고 노폐물로 이제 반응 후에 CO2랑 H2O 뭐 이런 것들이 생겨서 뭐 얘네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뭐 한 3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반응열이 70만큼이 방출되는 거죠, 에너지로. 그런데 세포호흡은 지금 초록색으로 썼는데 효소가 관여한다 했죠. 효소가 관여를 해. 사람 몸에서 이제 세포호흡이니까 먹은 땅콩. 그러면 이제 초록색.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아깐 이거였는데 효소가 있으니까 활성화 에너지를 확 낮췄죠. 이만큼. 그래서 이만큼만 딱 넘어가는 건 쉽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온도, 체온 정도에서도 이렇게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거다. 누가? 효소가.
음. 그 나오는 에너지는 똑같죠. 먹은 땅콩이나 연소시킨 땅콩이나. 그래서 요 반응열이라고 하는 거 요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촉매를 쓰건 이렇게 해도 요 양은 변하지 않는다. 근데 촉매를 사용하면 이거 활성화 에너지를 원래는 이거였는데 요만큼으로 낮춰줬다. 우리 몸에 있는 생체 촉매가 바로 효소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빨간 거는 이거 활성화 에너지, 초록색은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그 다음에 요거의 반응열, 반응열은 변하지 않는다. 효소를 쓰건 안 쓰건. 그 효소를 쓰면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으로 낮춰준 거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효소는 어떻게 작용을 하냐? 작용 원리를 보면 그 요 까만 게 효소입니다. 효소의 이제 효소 모양이 이건 지금 이제 반응물 기질이라고도 하는데 A라는 거랑 B라는 반응물이 있을 때 이제 기질이 있을 때 A하고 효소 A하고 딱 이 모양이 여기를 뭐 활성 부위라고 하는데 활성 부위하고 반응물의 그 모양이 딱 맞는 것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열쇠하고 자물쇠가 있으면 그 자물쇠 특정 자물쇠를 딸 수 있는 열쇠는 그 한 가지잖아요. 그 열쇠 하나 가지고 막 모든 자물쇠를 다 딸 수 있지는 않죠. 그 모양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얘들도 그러니까 녹말을 소화시키는 효소는 그 아밀레이스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밀레이스는 녹말만 딱 소화를 시켜. 그런 것처럼 A만 여기 모양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B는 여기 동그랗잖아. 그럼 여기 못 들어오죠. 여기 삼각형 모양인데 효소가. 그래서 A가 딱 결합하면 A가 이제 화학 반응을 해가지고 분해가 됐고 이 효소 얘는 이제 B는 얘는 결합을 못하죠. 이 입체 구조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효소가 주성분 단백질, 앞에서 단백질 배울 때 단백질이 입체 구조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고 배웠었죠. 그리고 또 이 효소는 반복해서 또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A가 또 있으면 또 계속 재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효소마다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갖고 있고 단백질이 주성분이니까 이게 입체 구조를 이룰 수 있게 가능한 거다. 또 기질 특이성. 자, 이 말은 뭐냐면 한 종류의 효소는 한 종류 기질하고만 결합한다. 아까 얘기했었죠. 이걸 기질 특이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갖고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문제 풀다 보면 이제 나와서 여기다 쓴 건데, 여기는 이제 반응물의 농도, 뭐 예를 들어서 그 녹말, 녹말의 양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요 이제 y축이 반응 속도, 초기 반응 속도. 그다음 가구간, 나구간 나눠봤는데 가구간은 녹말을 점점 많이 넣었더니 반응 속도가 계속 올라가. 근데 나 구간은 녹말을 막 넣어도 더 이상 반응 속도가 증가를 안 해. 자, 이 말은 뭐냐면 효소가 일정하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제 나온다 이건데, 자, 이런 아까 요 효소 얘가 10개가 있다고 할게요. 효소가 얘가 10개가 있어. 이게 10개 있어요. 얘가 10개 있는데 녹말을 갖다가 한 개를 넣었어. 자, 효소는 10개, 녹말을 한 개를 넣었어. 그럼 녹말 한 개 넣었더니 반응 속도 요래. 그럼 녹말이 분해가 돼갖고 몇 당으로 되잖아요. 몇 당이 두 개가 띵 나오더래. 이렇게. 예를 든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이제 녹말을 갖다가 내가 더 두 개를 넣었어. 그러면 몇 당이 또 뭐 더 나올 거 아니야. 뭐 한 5개가 나왔대.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10개가 됐어. 그러면 10개인데 효소도 10개 있으니까 녹말 10개가 효소하고 다 결합해 있겠죠.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 거기가 여기. 음. 이제 나 구간은 왜 녹말을 막 11개, 12개, 13개 막 넣어도 왜 반응 속도가 안 빨라지냐면 효소가 10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효소 10개 모든 효소가 다 녹말하고 결합해 있으니까 어떻게? 초기 반응 속도가 이게 더 이상 늘어나지가 않겠죠. 그러면 여기에 반응 속도를 내가 다시 이렇게 올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효소를 더 첨가하면 되겠죠. 효소를 더 첨가하면 올라가겠죠. 녹말을 더 넣었을 때. 그러니까 반응물을 더 넣어줬을 때.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의 핵심은
그 물질 대사의 의미, 아까 이화하고 동화 그 구분하는 거, 그다음에 이화가 에너지 방출, 동화는 에너지 흡수, 그런 내용도 헷갈리시면 안 되고, 효소의 작용 원리는 화학 반응 속도를 음, 낮은 온도, 체온 정도에서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음, 그리고 효소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열하고 pH, 이제 산성, 중성, 염기성, 그거에 의해서 이제 입체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특정한 온도, 그러니까 사람 몸속에 있는 거는 효소들은 다 체온 정도에서 반응을 잘 이렇게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겠죠. 그다음 pH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입 속에 있는 그 아밀레이스는 pH 거의 한 중성 정도. 그다음에 펩신 같은 경우는 위에서 작용하니까 산성 환경에서 잘 그 펩신이 활성화가 되겠죠. 그런 것들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